반갑습니다. 오늘 종목 테마적으로 봤을 때 이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특이점이 나왔죠.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종목에서 18종목이 상승하고 2종목이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죠. 이 때문에 지금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찾아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온디바이스 AI 관련주가 오른 이유를 알아야겠죠. 테마적인 상승 이유와 앞으로 이 온디바이스 AI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까지 종합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글로벌 점유율 1위 기업인 ST마이크로와의 협업 이슈가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9월 7일 토요일자에 나온 기사인데 타이틀을 보시게 되면은 AI 시장을 공략하는 MCU 세계 1위 ST마이크로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협업해서 18나노 MCU를 연내에 개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칩 하나로 세탁기 전력 소모량을 40% 줄일 수 있다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MCU 생태계를 확장해서 온디바이스 AI 시장을 선점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파운드리가 뭐며 MCU가 뭐고 온디바이스 AI가 뭐길래 가전제품 얘기가 나오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MCU라고 하면은 가전제품에서의 CPU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서는 중앙처리장치가 CPU죠.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에서는 중앙처리장치가 AP라고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고요. 가전제품에서는 MCU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가전제품의 그 공정 단위가 20나노급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노 집적도가 높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 온디바이스 AI가 도입되면서부터 처리 속도라든지 효율이라든지 전력 소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앞으로 집적도가 점점 높아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파운드리입니다. 이 파운드리와 협업을 해서 MCU 최신 기술인 18나노급을 개발을 할 거고, 또한 삼성전자 파트너사에서 개발을 한 AI 반도체 칩들도 있죠. 그 AI 반도체 칩들도 같이 생산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마이크로칩 유닛을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이크로칩 유닛, MCU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그림을 보시면서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온디바이스 AI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모바일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라든지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태블릿이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뭐 카메라라든지 세탁기, 자동차에서는 인터페이스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러 가전제품들, 냉장고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제품들에 AI가 들어가니까 온 디바이스 안에 AI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바이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손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을 디바이스라고 하죠. 그런 제품들에 AI가 탑재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AI가 탑재되면서 원격 통신도 가능해지면서 IoT, 사물 인터넷이라는 용어가 생겼죠. 그 사물 인터넷을 이용하고 AI를 이용해가지고 이 사물과 대화도 가능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해 가고 있죠. 말로써 명령하고 그 명령어를 처리해서 예약도 가능하게끔 되고 점점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제품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AI가 들어가면서 가능해진 것인데 그 AI가 들어가면서부터 그 처리 능력이 점점 딸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처리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MCU의 집적도를 올리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MCU라는 것은 시스템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은 메모리, 비메모리 이렇게 나누는데 그 중에서 비메모리 부분이 시스템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메모리는 흔히 많이들 아시는 D램이라든지 SSD, 낸드 플래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리 속도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이 반도체 칩 이런 것들이 이제 MCU가 될 수가 있겠는데 이 둘 중에서 뭐가 MCU인지는 모르겠으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각종 입출력, 인풋, 아웃풋 잭들이 보이죠? 이곳으로 지금 입력 신호라든지 출력 신호가 나오고 그 입력 신호, 출력 신호를 이 MCU가 처리하겠죠. 그리고 우측에 보이시는 이거는 커패시터라고 합니다. 건전지처럼 생겼죠. 커패시터라고 해가지고 전하를 저장하는 공간이고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세탁기에서 예약을 했을 경우 예약을 기억해야 되죠. 제품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커패시터에서 그 전하를 저장함으로써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약을 해놓으면 그 예약대로 이루어지도록 이 저장된 전화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해서 아웃풋으로 이렇게 예약된 대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작업이 수월하게 해주는 것이 MCU가 되겠고요. 주로 가전제품에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AI 기능이 추가되면서부터 고성능 MCU가 필요해진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MCU의 집적도 18나노급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 18나노급을 연내에 개발함으로써 이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선점하겠다라는 말이 이제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와 ST마이크로의 시장 점유율 확대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부차적인 이유도 있죠. 지수 자체가 지금 저점으로 인식되어서 기관과 외국인이 유입되면서 지수 자체가 기술적인 반등을 이뤄내고 있으니까요. 24년 내에 저점이었던 660포인트까지 가지 않고 694포인트에서 반전을 하면서 7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713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죠. 저점을 찍고 올랐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 기관 합쳐서 지금 11조 정도 수급이 들어왔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따로 보게 되면은 거의 5조 정도의 수급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선물 현물할 것 없이 매수를 했었는데 외국인이 다소 선물 시장에서 오후장에서 좀 빠져나간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물 시장에서는 순매수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지수 자체가 상승 마감이 된 걸로 보이고요. 여하튼 이렇게 시장이 반전해서 반등한다라면은 요 며칠 동안에 딱히 테마가 뚜렷하게 있지 않고 개별적인 테마로 개별적인 종목들이 뭐 상승하든지 뭐 이런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코스닥 장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사실 AI 시장 관련해서는 지금 불신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테마를 보면 좋을지 제가 하나 꼽아 본다면은 온디바이스 AI 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시다시피 지금 작년에 나온 기사긴 합니다만은 AI가 빅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그 데이터량이 지금 고갈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2026년에 고갈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쉽게 말해서 구글의 어떤 정보의 바다, 이 데이터라는 바다를 AI가 지금까지 학습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 학습량, 이 학습 스피드가 엄청나게 빨라서 지금 구글에 있는 데이터는 거의 100%다 학습이 되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 추가적인 데이터가 이 온디바이스 AI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온디바이스 AI 시장은 시작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렇게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사용자 패턴이라든지 예를 들면 냉장고를 내가 몇 시에 열지, 세탁기를 내가 몇 시에 돌리는지 이런 사용자 패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신선한 데이터들이란 말이죠. 이거를 수집하려고 많은 데이터 업체들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선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온디바이스 AI가 제격이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온디바이스 AI에 많은 기업들이 집중하고 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러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고갈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온디바이스 AI만 현재 해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현 세태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산업이 온디바이스 AI 산업이라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온디바이스 AI가 본격적으로 뭐 주가에 반영되었다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24년 수준으로 가격이 반납되었으면 반납되었지 아직까지 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 쪽에 반영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조금 주가 추이도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것 관련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에서 참가했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죠. 텔레칩스라든지 이 밑에 보시면은 어부부 반도체는 가전제품용 팹리스 기업이라고 되어 있죠. 삼성전자 가전제품 최대 파트너사입니다. 그런 만큼 어부부 반도체가 가장 관련이 깊겠다.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해서 텔레칩스는 차량용 AI를 만드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부부 반도체의 자회사인 윈팩이라는 업체는 후공정 업체로서 테스트와 패키지 공정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 최대 팹리스 업체인 가온칩스가 어부부 반도체와 고성능 MCU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여기에는 28나노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28나노면 아까 18나노와 좀 차별적이죠. 성능 면에서는 18나노가 훨씬 좋을 것으로 보이죠. 아무래도. 그러나 어부부 반도체가 이렇게 28나노급 고성능 MCU를 개발한다고 해서 아까 전에 삼성전자 18나노급은 관련이 없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삼성전자 측에서 이런 것들을 공개를 잘 안 하는 좀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물어봐도 해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어부부 반도체가 삼성전자 가전제품 팹리스 외주 업체로서 그 공동 개발함에 있어서
연관이 없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부부 반도체 중심으로 주변의 여러 업체들을 살펴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이슈 확인하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좀 피력을 해드렸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보다 신선하고 빠른 정보, 또 유용한 기술적인 부분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하셔가지고 편하게 보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